헤어스타일이 완전 좀 엉망이네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읽고는 있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요즘 자주 달아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 상이나 어떤 조회수 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고는 하는데 신경을 좀 쓰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이 사회초년생이신 분들께서 이 진로에 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경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나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 좋다는 그런 조언을 할 만한 나이대도 아니어서 좀 많이 망설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시험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교실에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시험이다. 내가 들어간 교실과 옆 교실을 통틀어서 합격자가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뭔가 몰입해서 몰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 4년 정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아직까지도 얻지 못했고 무리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실업계라고 하는 공고를 졸업해서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았어요. 그 공부 잘 하셔야 공고 실업계를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와 제 친구들은 공부를 좀 안 해서 이제 공고를 갔는데 당시에 주로 들어간 과가 전기과에 들어간 친구가 많았고 그 다음 저와 같은 기계과를 선택한 친구가 다음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 이제 화공과, 건축과, 자동차과 순으로 입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추석 명절이다 못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그걸 지켜보게 되면 전기과를 선택했던 친구 같습니다. 전기과에서도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땡땡 전력이라고 그 사업체를 내고 전기공사에 뛰어든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돈을 버는 그 액수는 저처럼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그 버는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 친구인데 때로는 이제 그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나가는 돈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 사업이 때로는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를 만지는 일이 그렇게 이제 겁이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행복한 친구는 누구냐 보면 저처럼 기계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평타를 그냥 치는 것 같고 가장 행복한 친구는 자동차과를 선택한 그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자동차 계열의 2차 하청업체, 그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녔던 친구인데 자동차에 관한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현재는 조그만 아주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버리는 저와 뭐 일반 직장인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이 친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주말이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그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쪽 계열의 어떤 자동차에 관한 자격증 가운데 자동차 진단 평가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공인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아니고 그쪽의 어떤 협회에서 발간하는 민간 자격증인가 본데 이것을 취득해서 이제 본인이 뭐 영업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주말마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자동차 뭐 이게 침수가 된 차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를 얻는 그런 걸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다가 어떤 이제 부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부산 바닷가에 가서 그 자동차를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덤탱이 쓰는 그런 일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보수를 받아서 이제 교통비하고 그 뭐 회 한 접시 사 먹고 들어오는 그런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돌아올 때 그런 일을 한 건 더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뭐 숙박비도 나오고 그래서 뭐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과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그 친구는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바닷가 같은 쪽에 가면 그 건어물을 이제 박스채로 그걸 어떤 용어로 쓰던데 제가 덤탱이가 아니고 그 어떤 용어가 있더라고요. 왕창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사와서 자기 카센터 옆에 또 이렇게 진열을 하고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고 팔리지 않으면 그 뭐 오징어포, 멸치 같은 거 이렇게 직접 해먹고 반찬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같은 그 종류는 뭐 며칠 내로 판매를 하지 못하면 상해서 이제 로스 손실을 보게 되는데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 내에 이렇게 판매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리면 가족끼리 이렇게 밑반찬 해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의 어떤 그 사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의 행복도 함께 이렇게 가져가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상도의 제 고향 대구를 말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좀 속된 말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노는 그 랄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끼리 추진하는 게 그 우유 대리점을 대리점권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우유 대리점권을
잘 얻게 되면 우유 대리점은 그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우유 대리점 가운데 그 시읒 우유 대리점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미응 우유도 있고 이응 우유 대리점도 있고 한데 다른 우유 계통은 조금 그렇지가 않은데 시읒 우유만 이 대리점권을 얻게 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만큼 그게 참 좋은 그 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서 내가 이 대리점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나 어떤 친한 지인에게 물려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대리점권을 얻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마트 같은데 우유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만약 그 대리점이 아니 그 마트가 뭔가 안 좋은 뭐 갑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우유를 안 넣어줄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에 만약 손님이 갔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시읒 우유가 없으면 그 마트를 찾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리점이 좀 뭔가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갑과 을의 위치가 그 마트와 대리점 사이에서 대리점이 좀 더 우선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서울 양양고속도로 북부 돈을 주고 경로로 안내합니다.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평일에는 그 카센터 업무를 보고 퇴근하고 나서는 그 직접 배달까지는 아니고 그 대리점의 어떤 서류상 이런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맺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무려 4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하고 있지만 제가 지켜보기로는 이 유기적으로 이 4가지를 다 이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가족과의 어떤 행복이라는 그 테두리를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영위해가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40대가 돼서 친구들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보면 물론 5학년 6학년 현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뭐 나중에 또 5학년 6학년이 되고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친구들 가운데 참 행복하다 또는 저보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점은 꾸준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술사라든지 어떤 그 국가 전문 자격증을 비롯해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을 잘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몰입의 단계를 거치는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성공했다 또는 행복하게 산다는 친구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분야의 어떤 그 길을 걷더라도 일관되고 참 꾸준한 그런 요소를 가져간 친구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를 잘 구축했다라는 시점이 도래하면 또 어떤 관심이 있는 분야에 또 도전해서 그것을 잘 구축을 하고 그것이 또 완성되는 시점에는 다음 단계로 하나씩 이렇게 구축해 간 친구들이 참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지내다 보면 근무 연차는 이렇게 쌓여갈수록 그거에 따른 어떤 보수는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남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서적을 이렇게 읽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한 5가지 정도 요소가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본 캐릭터를 잘 성립을 해야 된다 해서 본 캐릭터라는 게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또 때로는 간혹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개인 사업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할 테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 캐릭터 그러니까 부 캐릭터라고 하면 취미나 특기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이걸 본 캐릭터만큼이나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말하는 것일 테고 세 번째는 이제 재테크에 대한 소질을 키워야 된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을 잘 구분해서 구입했다가 월세 같은 수익을 얻는 또는 뭐 주식이나 경매 활동 같은 그런 부동산 쪽에 길도 있을 테고 요즘 현재 트렌드로는 뭐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애드센스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재테크 소질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3가지 요소에 대한 능력치를 잘 구축하고 성립이 된 다음에 그 2가지 리스크를 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는 자녀 리스크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부모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이렇게 가져가고 노력을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아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건강 리스크 관리까지 해서 이 3가지 요소와 2가지 그 리스크에서 W 형태로 이 5가지를 잘 가져가야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은퇴를 한 다음 제2의 삶을 풍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잘된 그 친구들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이 5가지 요소를 참 꾸준함이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가져가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대와 30대의 그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께서는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소방을 배워서 설계에 뛰어드시거나 뭐 공사업 또는 감리업 또는 뭐 이런
점검업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신다면 그 범주 내에서만 꼭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뭐 어느 분야를 선택하시더라도 꾸준함을 유지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그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공사업과 같은 공사업과 그런 몸을 쓰는 직종에 몸을 담아서 하면서 그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 설계 쪽으로 넘어가고, 감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좀 나이대가 이제 좀 차면 육체적으로 이제 좀 피로감이 많이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쪽 분야로 이제 그 진로를 설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저보다 이제 연배이신 분들이 뭐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가능하면 내가 나이대가 아직 소방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대라면 거기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가족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가 기술사나 소방시설 관리사 쪽을 좀 더 그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공부를 계속해 가시는 그러한 루트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뭐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종에는 내가 의사가 없다 한다면 이제 이 소방 쪽이나 제가 선택한 기계 분야에서라면 어떤 직접 기계를 다루거나 소방 공사업을 하는 그런 몸을 쓰면서 현장 업무를 하는데 수익이 좀 월급이 좀 낮더라도 그 분야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쌓아가는 그 업무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감히 조언을 깊이 드리기는 좀 뭐한데, 이게 제가 당신은 그 자격증을 몇 개나 가졌냐, 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이 뭐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 답변을 안 드리기도 하고 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짧게 드렸는데, 진로 설정을 하실 때 오늘 드렸던 그 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여행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 내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다시 시험에 재도전을 해보기 위한 자료 그 정리하고 하는데 지금 참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진중한 이런 댓글에 대한 답을 그때그때 달아드리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